어떤 데이트를 원하나? 자, 결혼정보업체에서 미혼 남녀한테 물었더니 남자들은 추리닝에 운동화도 괜찮은 소박하고 편안한 데이트를 제일로 꼽았고요. 여자들은 반대로 격식 있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즐기는 데이트를 기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데이트에 대한 로망도 이렇게 다르니까 남녀가 만날 때 티격태격 안 할 수가 없겠죠. 격식 있는 장소에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가도 불평 없는 그날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시간, 하드 보일드 연애 상담 코너 연애와 국제정치입니다. 지난주에 FM4U 패밀리데이를 맞아서 이 시간을 슈퍼주니어의 신동과 카라의 규리양이 진행했었는데, 자, 방송이 끝나고 기념 촬영을 하면서 과감하게 신동을 따돌리며 규리양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않았던 분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평소에 저같이 칙칙한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지 참 걱정이 앞섰습니다. 일단 인사 올립니다. 딴지일보 종수 김어준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제가 규리양에 대한 애정을 감춰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지나치게 남자들을 좀 밀어내는 어떤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제가 남자들을 끌어당겨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건 없네요. 오늘도 저를 처음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무슨 영화 찍으셨대?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뭐 평이 좋던데 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했지. 뭐든지 이렇게 어떻게든 저를 누르려고 하는. 남자들이 잘나는 꼴을 못 봅니다, 저는. 왜 그러세요? 남자 싫어요. 야, 진짜. 야, 저희 팀에 말이죠. 네. 멤버 중에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과감하게. 예. 그리고 저는 남자들 술 먹자고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보자. 뭐 언제? 예. 술 한번 먹자. 예. 저는 대놓고 화를 냅니다. 내가 너랑 왜 술을 먹어야 되냐. 재밌으신 분입니다. 아무튼. 자, 어쨌든 사연 또 많이 와 있는데 사연 소개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김모 씨 사연입니다. 역시 익명이네요. 전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못 빠질 몸매도 아니랍니다. 어디 가면 노래 좀 한다는 소리 가끔 듣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가끔 패션 좀 안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못 만나겠습니다. 남자를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남자가 아니라 제 병이 무서워요. 예전에 저도 남들처럼 연애를 했었죠. 그런데 정말 나쁜 남자를 만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바람피는 장면을 바로 코앞에서 봤거든요. 다른 여자의 어깨동무를 한 채 웃음이 한가득인 그 사람을 봤을 때 그때 그 느낌은 무언가 쿵 내려앉는 느낌. 그런 모습을 뒤로하고 바로 헤어지자고 했죠. 그 사람이 용서를 빌어도 싫다고 전화기도 꺼놓고 피하다가 하도 간곡히 매달리는 바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 그런 사람은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과 헤어진 후부터 다른 남자도 못 만나겠습니다. 만나려고 노력은 했지만 자꾸 상대방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상대방도 무척 피곤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솔로 생활 4년째. 자, 이제 올해가 가면 5년째가 되거든요. 무서워요. 남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나 내가 또 멀쩡한 사람을 의심할까봐. 그거 아시죠? 의심이란 끝이 없는 거.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마포구 망원동 저희가 애용하고 있는 녹음실 인근 지역에 사실은 김모 씨가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거 무서운 거죠,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연이 애인이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을 해버렸고, 그런데 용서해줬더니 계속 반복하더라. 결국 헤어졌지만, 네. 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네. 이제 일종의 의부증이 생긴 거죠. 네. 그리고 그게 무서워서 아예 연애를 못하겠다. 상처를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상처가 생긴 거죠. 네. 오늘도 제가 또 지식인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연인데. 알겠습니다. 지식인님. 의처, 의부증. 이거 사실 당사자 아니면은 그 고통을 잘 몰라요. 이건 하는 사람도, 네. 당하는 사람도 아주 미칩니다. 사실은 양쪽이 다 아주 그렇죠. 힘든 상황인 거죠. 이건 특별한 사람만 겪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로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도
이게 상대의 잘못인지 내가 질투가 좀 심한 건지 구분하기 되게 애매합니다. 경계라는 게. 어디까지는 질투고 어디까지는 의부의초다. 이거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어디까지 병인지 알아야지 예, 예. 스스로. 아 이건 예. 병이구나 하고 진단할 텐데 네네. 구분이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을 지식인들은 전문용어로 아주 지랄 같다. 전문용어. 전문용어로. 예. 정말.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예. 아주 그런 명백한 상황에서도 허무맹랑한 근거를 들이대면서 네네. 배우자가 부정을 한다. 그렇게 확신하는 거. 네. 이런 걸 부정망상이라고 하거든요. 부정망상. 전문용어 나왔죠. 예.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요. 예. 전문용어 나온데요. 방금 전에 전문용어는 정말 같은 동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너무나 지성이 넘치셨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사례가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 직원과 눈이 2초 이상 마주쳤다. 네. 이거 가지고 누가 부정을 저질렀다. 예. 하기 곤란하잖아요. 상당히. 예. 허무맹랑하잖아요. 예. 그런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의부증의 질병의 수준에 도달한 분들은. 사실. 그거 가지고도 이거. 그럼요. 구멍가게 아저씨한테 웃었다. 거기다 대고 무슨 관계야? 추궁하는데 미치는 거죠. 이런 사례는 정말 차고 넘쳐요. 정말로. 그런 사례들 정말 있고요. 근데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은 네. 본인도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편집정적인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릴 때 그래서 그렇다 여러 가지 진단들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에서 인지 심리학에서 뭐 사실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 스타가 나를 좋아해서 저 스타하고 혼인 신고를 자기가 혼자 해버려. 네. 이런 경우 가끔 있죠. 저 경험했습니다. 아 그렇죠. 예, 혼인 신고까지는 아니어도 남자 그랬어요 혹시?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분이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이런 것도 사실은 일종의 같은 용어의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망상한 것이고 자기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고 망상하면 그게 이제 의부의초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망상장애라고 해요. 그럼 이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상처로 인한 어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까지 질병의 수준으로 고치기 상당히 어렵다. 뭐 약물 치료, 뭐 행동 치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 얘기 듣다 보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이거 병인가? 이분처럼 이런 경우 도달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지식인다운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연인을 믿어야지. 연인을 100% 믿어야지 어떻게 불신을 해. 그럼 네가 비정상이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연인을 혹은 배우자를 일말의 불신도 없이 완전하게 100% 신뢰한다는 건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약간 의심을 하면서도 그냥 그렇죠. 참고 넘기는 거죠, 다. 인간 본성이란 건 그렇게 생겨 먹지 않았고 실제로 우리는 100% 신뢰하지 않은 선조들의 후손이에요. 완전히 100% 신뢰한 선조들은 멸종했습니다. 멸종했다. 이게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멸종했나요? 그렇죠.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진화심리학이 나오는데 이제 남녀가 자기 연인을 의심할 때 양상이 좀 틀립니다. 여자들은 통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사랑해? 남자는 의심할 때 보통 이렇게 해야죠. 그 사람과 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시대, 지역, 인종을 넘어서 전 지구적 현상이에요. 남자.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냐? 도대체 남녀가 왜 질투할 때도 양상이 틀리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사바나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유인원이 뛰어놀던 도덕도, 윤리도, 법도 다 없었을 때 그 시절에 남녀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무서워했던 게 뭘까? 당시 여자들은 당시의 그 원신 시절에 유인원 시절에 암컷에게 수컷은 어떤 의미였냐면 식량을 구해주고 또 자식을 부양하고 또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그런데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이 수컷이 다른 암컷에게 마음을 뺏겼다. 그렇다는 얘기는 단순히 연인을 잃었다. 실망스럽다. 이게 아니고 식량, 부양, 보호 이런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연애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자들 현실적인 그렇죠. 여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예. 내 남자의 애정을 앗아가는 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이 이게 일시적인 건가 아니면 정말 사랑해서 나한테 돌아올 자원을 다 뺏기는 건가? 이 감시하게 돼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 감시를 소홀히 했던 여성들은 사실은 버림받았어요. 예. 오히려 예. 자원을 다 뺏기고 생존이 불가능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남자는 뭐냐? 남자는 엄마는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헷갈릴 리가 없어요. 자기가 낳으니까. 예. 자기가 낳은 모든 자식이 자기 자식이죠. 예. 하지만 아빠는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 유전자 감식을 할 수도 없고 예.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목숨을 걸고 사냥을 하고 전쟁을 하고 음식을 구해오고 이러는데 정작 다른 수컷의 유전자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야. 자기 유전자 전달에 실패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생각해보면. 실컷 자기 자식을 내 목숨을 걸고 키우고 있었던 거다. 이걸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시절의 수컷은 혹시 다른 수컷과 관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했다 이거죠. 이게 의처와 의부의 근본적인 공포입니다. 예.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죠. 그렇다네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예. 지식이는 달라요. 혼자서. 아니, 그래서.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고요. 좀 기다려봐요. 예. 또 기다려. 네. 예전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남자는, 여자는 버림받을지 모른다? 남자는 거절당할지 모른다. 예. 이런 공포가 연애할 때 가장 큰 공포라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자기가 생존하지 못하거나 자기가 유전자를 전달하지 못하거나 그런 근본적인 공포가 사실은 이런 질투의 출발인 겁니다. 그런 공포가 연애에도 연결되는 거고 의부 의처에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네. 물론 일단은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하시네요, 잘난 척. 그런데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네. 뭐냐면은 연인을 의심하는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큰 죄책감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사실은 거꾸로 집착도 생기고 죄책감도 생기고 이런 질병 수준으로의 심리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순간. 이분도 그렇잖아요. 예. 이분도 남자가 무서운 게 아니고 예. 남자를 의심하고 못 살려고 그러면 내가 무섭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의처, 의부 얘기 나올 때마다 다 결국 하는 얘기가 질병이다, 병원 가라, 치료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 의부, 의처란 결국 남녀 모두 사실은 우리의 타고난 어떤 생존 본능, 보존 본능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근본적인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약한 인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 일단. 의심하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다. 모두가 어느 정도 의심하게 되어 있다. 의심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죄라고까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네. 누구나 어느 정도 의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살아 있는 거다. 사실 질병 수준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보통 병원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의부가 심해지면 손 끌고 배우자가 미치겠으니까 자기가 네네. 병원에 가요. 그때 병원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인을 상대에게 찾습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틀림없이 나쁜 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거를 의사한테 확인받으러 가는 거예요. 뭐 적대 보니까 편의점에서 3초 이상 보더라. 또 뭐 그런 얘기를 네.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고. 일리러 가는 거네요. 그렇죠. 일러주고. 의사 선생님께 일리러 의사 선생님부터 확인받는 거. 내가 정상이라는 걸. 예. 그 정도 되면 병이에요. 근데 이분 자기 아니다는 자신을 거죠. 스스로,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면 병도 아니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게. 보통 질병에 이르는 사람들은 질병이라고 할 정도면. 그러니까 제가. 난 멀쩡한데 저 사람이 저랬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병원 갈 필요 없네요. 스스로 병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연애로부터 차단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생긴 상처는 말이죠. 사랑으로만 치유가 가능해요. 명쾌한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다시 하시되 그걸 상대방한테 처음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사실은 상처를 받았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걸 모르면 아니 도대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왜 이러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미리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나를 도와달라. 그리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배려를 처음부터 받아야 돼요. 네네. 그래서 같이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존감이 튼튼해져야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알겠습니다. 명쾌합니다. 명쾌하네요.
네. 마무리가 명쾌해서 예, 괜찮았는데요. 자, 하림 씨의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마주칠 거라 생각은 했어. 한눈에 그냥 알아보았어. 변한 것 같아도 변한 게 없는 너. 가끔 서운하니 예전 그 마음 사라졌단 게. 자, 방금 들으신 곡이 사랑이 사랑으로 잊혀지네라는 곡인데 하림 씨가 아니네요. 배우 박정환 씨가 예, 부른 곡이라고 합니다. 음색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예? 어쩐지 리듬이 좀 다르다 그랬어요. 리듬이 원곡은 이렇게 약간 리듬이 있지 않거든요. 글쎄요, 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청취자분들께 좀 알려드릴 어떤 의무가 있어서 예, 네. 배우 박정환 씨께서 부른 버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라디오 듣는 가운데 김어준 씨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 분이 아, 그래요? 예, 내가 저분 아는데 거짓말하는데요 라면서 한 분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아까 남자들하고 술 절대 안 마신다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이제 말을 바꾸시네요. 아까는 절대 안 마십니다. 이제 싫어합니다로 바꾸셨는데, 네. 그, 어준 형님, 남자들하고도 술 안 마시잖아요. 누굽니까? 하면서 만화가 강풀 씨께서. 아, 강풀 씨. 나 술 사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빈말이에요, 그건. 저 강풀 씨 빈말이랍니다. 어쩌면 좋아요. 강풀 씨가 이런 방송을 네? 듣고 그래? 쓸데없이. 강풀 씨하고 저하고는 그 짹짹이로 그래요? 서로 이렇게 서로 쫓아다니는 사이고요. 저도 강풀 씨가 유명한 만화가 되기 전부터 알았어요. 그때는 굉장히 그 미래가 불안하고. 예. 또 시작이네, 또 네. 시작. 저 강풀 씨 듣고 계시면 두 대 한번 나와주세요. 예. 아니, 왜냐면 글을 너무, 제가 쫓아다니는 이유가, 네. 사실 뭐 아까 짹짹이 뭐 2AM의 진흥군이 저 마팔 안 했다고, 그건 이제 대본에 있는 거고, 저는 마팔 강요 같은 거 안 하는데, 쫓아다니는 이유가 글이 너무 산뜻하세요. 강풀. 예, 정말로. 네. 그래서 저는 크게 관심은 없네요. 예, 역시 관심 없을 줄 알았습니다. 예, 알았어요. 자, 시간이 벌써, 예. 원래 2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첫 번째 너무 길게 하시는 너무 바람에. 진심스럽게 근본 있는 이야기를 오래 하다 예, 보니까. 너무 지성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요. 근데 의부의처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근본 있는 너무 이야기이기 넘쳤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자, 국제정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제 평소에는 굉장히 궁금하네요. 평소에는 약 15초만 끝나는데 네. 오늘 시간 좀 기네요. 예. 편안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길게 해볼까요? 그러면 예. 딴 거 하죠. 딴 거. G20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예. 최근에 그 폭로 전문 웹사이트 네. 위키리스크라고 네네. 이게 세계적 난리입니다. 그죠? 얼마 전에 이제 설립자인 줄리안 어센지라고 네. 그 양반의 영국서부터 체포되기도 했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예. 오늘의 퀴즈. 위키리스크는 무슨 뜻일까? 이 뭐냐? 네. 원래 요 앞에 이제 위키 요거는 뭐 선물 주나요, 이거? 마치면? 한번 받아볼까요? 예, 아직 대답하지 마시고 네. 지금 볼게요. 위키리스크는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아니면 잠시 받아보죠. 보겠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좀 뭐 웹사이트 같은 거 검색 많이 하세요? 무슨 질문이 그렇죠? 당연히 많이 합니다. 당연히 많이 합니까? 네. 주로 가는 사이트가 어디예요? 글쎄요. 솔직히. 불법적인 사이트를 좀 많이 다닙니다. 됐습니다. 예. 좀 대답 감사드리고요. 예.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정답을, 적어 주셨는지, 어디 봅시다. 예. 그냥 정답은 아직 없는데, 네. 위키리스크스 아닌가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위키릭스죠.
예. 정확하게는 릭스. 예, L-E-A-K-S. 저희가 리스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릭스. 예. 릭스입니다, 릭스. 그 앞에 이제 위키라는 말과 릭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결합을 한 건데, 위키는, what I know is. 네. 거기서 앞에 앞자만 땄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바로는 뭐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내가 아는 바로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용자들이 직접 입력하는 거죠. 그런 백과사전을 위키피디아라고 하는데, 위키 플러스 피디아. 그래서 이제 위키는 이용자들이 참여한다. 이런 뜻을 가진 신종 접두어예요. 그리고 릭스는 폭로. 그러니까 합쳐보면 자발적 제보에 의한 그런 대중에 의한 폭로. 릭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여기까지가 표준 답변이에요. 원하시는 답이 뭐였어요? 원래 위키는 이게 94년도 인터넷 초창기에부터 나온 얘기예요, 사실은 위키. 그때는 What I know is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나온 얘기고 사실은 처음에 위키는 하와이 말로 빨리빨리입니다. 위키. 거기서 따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언어 그대로 적용을 하면 잽싸게 폭로. 잽싸게 폭로. 이런 답을 원하셨군요.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쪽을 선호합니다. 잽싸게 폭로다. 잽싸게 폭로. 네, 대중에 의한 폭로. 요게 이제 뭐 표준 답변인데 저는 실은 이 원어를 따져 들어가면 잽싸게 폭로다. 잽싸게 폭로. 뭐 사실 김호준 씨가 kép싸게 폭로하면 거기 또 선두주제가 아닌가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잽싸게 가장 폭로하고 처음으로 이 두시의 데이트에서 제가 지난 시절에 있었던 일을 과감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퇴출이요? 자,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밖에 못했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